성경책에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의 악행을 벌하기 위해 40일 동안 비를 뿌려 세상의 모든 것을 물에 잠기게 할 때 노아라는 한 사람의 가족만을 살려주고자 만들라 한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곳에 탄 그의 가족과 선택을 받은 일부 동물들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마저도 물에 잠길 정도의 대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얘기가 어쩌면 21세기 인류에게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사판 노아의 방주가 필요하게 생겼다는 얘긴데요. 그 상황 또한 묘하게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이 내린 홍수 때문에 인간 세계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발생시키는 문제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중동과 같은 더운 지역에서는 이미 여름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으며 2100년 이후부터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가 발생하고 셀 수 없이 많은 동식물이 이미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인류의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해수면 상승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남극을 포함한 대륙의 빙하가 녹아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커지는 점도 해수면 상승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문제는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육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살고 있는 곳이 물에 잠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미국 CNN은 그린란드에서만 85억 톤의 얼음이 7월 27일 단 하루 만에 녹아내렸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냈는데요. 85억 톤은 대한민국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미국 플로리다주 전체를 5cm가량 덮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대서양에 접한 나이지리아의 라고스라는 해안 도시는 인구 2,400만 명이 거주하는 아프리카 최대 도시입니다. 전문가들은 서기 2100년이 오기 전에 라고스가 바닷물에 잠겨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물을 구하기 쉬운 강 근처에서 형성됐습니다. 이후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풍부한 어장을 이루는 강 하구의 해안은 식량 자원을 구하기 쉽다는 이유, 그리고 근대화를 거치며 물류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대도시가 발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됐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30%인 약 24억 명이 지금도 해안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2100년 이전까지 해수면이 1.1m가량 상승하며 이 도시들이 바닷물로 인해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히또 한 잔으로 유명한 인도양의 휴양지 몰디브는 1190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체 섬의 80% 이상이 해발 1m 이하 저지대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20년 동안 인공섬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남태평양의 투발루, 나우루 같은 섬나라도 수몰될 위기에 직면한 위급한 상황인데요. 이렇듯 해수면 상승이 해안가 대도시나 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결국 국제기구인 유엔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유엔 산하기구 중 도시화를 비롯한 정주 문제를 다루는 유엔 해비타트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사라질 위험에 놓인 도시나 국가를 위한 대책을 세워왔는데요. 그 결과 지난 2019년 4월 노아의 방주처럼 지속 가능한 해상도시 건설 계획을 최초로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5일 유엔의 야심찬 해상도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는데요. 바로 인류 최초 해상도시 건설을 위해 대한민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빅터 키숍 유엔 해비타트 부사무총장과 대한민국 최대 해안도시 부산광역시는 지난 8월 5일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파트너십 협약 체결을 위한 화상회의를 전격 진행했습니다. 해상도시는 해안도시에 거주하는 기후난민을 위해 유엔에서 계획한 프로젝트입니다.
UN 해비타트 빅터 키쇼 부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해상도시에 대한 역사적인 이니셔티브에 부산광역시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면 일체의 예산 투입 없이 해상도시 시제품을 설치하기 위한 약 6,000평 규모의 해양 공간과 내륙 지역의 임시 건설 현장을 UN 측에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상도시 건설을 위한 각종 인가와 허가 사항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우리 측에 요청했습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9월 전문가로 꾸려진 자문단이 구성되고 10월에는 UN 측 실무진이 협조 요청 지역인 부산을 방문해 예비 MOU를 맺게 되고 최종적으로 2021년 12월에 부산광역시와 UN이 MOU를 체결하고 파트너십을 공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UN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바다 위에 떠있는 해상도시는 에너지와 물 그리고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것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까지 가능한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비유됩니다. 해수면 상승과 각종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수상가옥이나 인공섬처럼 물이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만들었던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상가옥은 육지와의 연계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인공섬은 환경 파괴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피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UN이 계획한 해상도시 프로젝트인 겁니다. UN은 국제 협력을 통한 세계의 평화, 나아가 인류의 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직입니다. UN의 산하기구인 UN 해비타트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민국의 협력을 요청한 것은 어쩌면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UN의 이번 제안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조선 플랜트 부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이번 제안에 반영된 것 같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해왔는데요.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자마자 6.25 전쟁으로 인해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로 진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삼면을 둘러싼 바다를 통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전체 물동량의 99%가 바다를 통해 오가고 세계 10대 항만과 해운사에 우리 기업의 이름을 올렸으며 지금도 배를 만드는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바다를 기회로 성장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인류의 재앙을 이겨내는 위기 극복의 신화로 새롭게 쓰여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